안녕하세요. 산산노웅은 유비한테, 그러니까 춘추시대부터 전국시대까지 살았던 노자하고 편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푸른 빛깔이 은은히 나는 흰 소를 타고, 편작은 주황 색깔이 은은히 나는 검은 소를 타고, 그 노자는 머리에서부터 머리가 하얀하니까 날 때부터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하얀 의복을 입고 이렇게 하얀 소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편작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까만 얼굴만 빼고 까만 옷을 입고, 그리고서는 이제 까만 소를 타고서는 그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작이 아픈 사람들을, 신체가 아픈 사람들을 고치면은 요 나서가는 동안에 노자는 옆에서 그 죽간을 만들어 가지고 죽간에 두 줄 해서 네 줄을 씁니다. 두 줄은 도에 대해서, 두 줄은 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환자가 처한 환경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문구, 그걸 이제 해가지고서는 환자한테 이제 이걸 외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신선 토납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단전의 힘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공기를 흡입해서 단전의 힘을 모아가지고 전신에 일주천을 돌리고 코로다 이제 내쉬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내부가 아주 그냥 튼튼해지니까 사람의 오장육부가 머리에서부터 이 안에 그냥 튼튼해지니까. 그러니까 내각기공이 있고 외각기공이 있는데, 외각기공은 외부 신체를 튼튼하게 하는 거, 지금 말하자면 육체미 이런 거. 그 내각기공은 그 공력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장육부 머리부터 신체까지 전부 튼튼해지는 거죠. 그 이제 그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 편작은 하여튼에 아픈 사람들 몸을 고치고, 노자는 이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면서 여튼 신체도 튼튼하게 하지만은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추 시대에는, 전국 시대도 그렇지만은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아주 고단한 거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든지 뭐 할 적에는 그 피해는 전부 백성들한테 가니까. 그리고서는 그 아들들을 다 차출시켜가지고 병사로 데려가니까. 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의 농사가 이제 경제였으니까 농사를 져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을 다 차출해 가니까 그 노인들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는 아들 지금도 군대 간다면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안 가려고서는 미국으로 도망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도망갔다가니 조국에 가야 되겠다. 시민권은 미국에 가서 따고, 우리나라는 국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군대 안 가려고. 그런데 그때는 더 했죠. 그때는. 그렇지만은 그때는 그 왕권주의가 셌으니까 안 갈 수는 없어요. 그게 호구 조사를 할 적에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되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18세에 갔다가니 50세에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간에 공을 세운다든지 하면 좀 더 일찍 이제 제대를 하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거기서 아주 그냥 군대에서 아주 늙어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50세까지, 그러니까 이제 반백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런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들 심정은 지금도 군대 지금 옛날에다 되면은 아주 그냥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지금도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서는 그 어머니들 심정은 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안 보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보내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압니다. 지금은 뭐 환경이 아주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군대를 보내놓고 그 부모들은 그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마음으로도 이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신체적으로 병이 있는 것은 편작이 고치고 마음의 병은 이 노자가 이렇게 고칩니다. 그 평온한 상태로. 그러니까 그 중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편작은 이름이 많이 나요. 아픈 병을 고쳤으니까. 그런데 노자는 그 이름이 안 나요. 은자인가. 그 뒤에서 그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면서 그 신선술, 그 단전 호흡술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은 그 이름은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노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중국의 그때 현실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편작이 이제 앞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 흰소하고 검은 소를 타고 다닐 때 요 소들이 가서 딱 멈추면은 그 집에는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살아날 수 있는 환자가. 그 환자가 죽을 상태다 그러면은 이 소들이 안 서요. 그냥 지나가요. 영물이니까. 소는 여튼 신선하고 똑같은. 지금 뭐 인도에서는 뭐 이제 그 풍습이 여튼 소는 신호로다가 이렇게 이제 대우를 하는데 중국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 노자하고 편작하고 타고 다니던 이 소들은 그걸 이제 알고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를 이제 타면은 노자는 꾸벅꾸벅 좁니다. 편작도 이제 그거 딱 보고서는 이제 졸아요, 같이. 어쨌거나 체력을 비축해야 되니까. 그 노자나 편작이 체력이 없으면은 가서 환자를 구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체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괭나라에 갔는데, 괭나라 옆을 지나가는데, 그 왕궁에서 이제 그 상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들이 앞에 가서 딱 막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환자를 살릴 수가 있다, 이제 그 느낌을 주는 건데, 이거 상여를 막았으니까. 그 이제 그 편작하고 노자가 얼른 느려서 편작이 거기 이제 수행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 상여가 누구 상여냐? 그러니까 괭나라 태자의 상여라는 겁니다. 태자가 죽어서 지금 그 상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자의 아버지 왕은 지금 왕궁에서 안 나오고 이제 아들이 이제 가는 거니까 그 왕궁 안에서는 이제 그 보냈지만은 밖에는 안 나오고 옆에는 이제 그 수행원들만 있어요. 이제 관리들. 그래서 이제 관리고 책임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요 상여에 있는 그 당신들이 시체라고 하는데 내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귀를 이렇게 대니까 안에서 미약한 느낌이, 파동이 이렇게 와요. 느낌이. 그 이제 노자도 얼른 가서 이제 귀를 이렇게 옆에 댑니다. 그러니까 노자한테도 이 파동이 와요. 살아있다는 그 인간한테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자면 전자파죠. 이런 게 이제 그 느낌이 옵니다. 그 이제 노자가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작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거기 책임자한테 그래요. 지금 여기 시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느낌을 보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꺼내면은 내가 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수행하던 그 책임자가 그러면은 한번 꺼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관을 열고 해서 이제 그 태자를 꺼냈어요. 딱 꺼내는데 편작이 딱 보니까는 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최미한테 그래요. 내가 살릴 수가 있겠으니까 왕궁으로 다시 갑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상여가 나가던 상여가 도로 돌아서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책임자가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 그 편작이라고 아주 유명한 의원인데 요 태자를 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그래 진짜냐? 그래서 이제 편장한테 이렇게 눈길을 주면서 물어봐요.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작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금 미약하게 느낌이 살아있는데 살리고 못 살리고는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방 하나를 이게 비우니까 거기다가니 막 불을 밑에서 아주 그냥 장판이 탈 정도로 뜨끈뜨끈하게 불을 떼게 합니다. 그래 이제 그 창문을 다 이제 닫고 문도 아주 그냥 폐쇄를 하고 편작 혼자 그 태자하고 죽은 시체죠. 시체를 놓고 편작이 와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그 방에는 이제 둘만 있는데 밑에는 막 그 바닥이 뜨끈뜨끈해서 아주 그냥 그 장판이 아주 타는 그런 적이에요. 그 이제 태자의 옷을 다 벗기고서는 딱 이렇게 손을 단전에 대보니까 단전이 미열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편작이 속으로 이게 살릴 수가 있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단전에다 힘을 주면서 여튼 지금 얘기하자면은 이제 단전 호흡을 그러니까 이제 호흡을 시키는 거죠. 이게 압박을 주면서 계속 3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밑에서 열기가 올라오면서 편작은 그냥 그 땀으로 다 목욕을 하고 그리고서는 요 시체는 막 불에 데인 것처럼 뜨끈뜨끈합니다. 이 시체는. 그런데 이제 그 단전에다 계속 그 압박을 주면서 인공호흡을 시키니까 요게 이제 숨이 이제 그 인위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니 한순간에 입을 탁 벌리면서 태자가 깍 하면서 깨어났어요. 그게 이제 편작이 이제 요 속도를 살살 이제 조절을 하면서 이 압박도 이제 천천히 조절을 해주면서 숨을 고르게 합니다. 그래 이제 숨이 이제 다 이제 그 태자한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편작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방 안에서 열기하고 그 몸에서 나온 땀에서 나온 수증기 요게 이제 한순간에 밖으로 나가면서 하늘로 치솟는데 그 괭나라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태로 탁 해가지고서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 있던 그 신하들 관리들이 다 그냥 땅에 엎드려 가지고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편작이 거기 이제 괭나라 왕한테 와가지고 이제 한숨은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왕이 그냥 좋아가지고 얼른 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자가 이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몸은 꼼짝을 못하고 며칠간 먹은 게 없고 시체로 돼 있었으니까 아주 그냥 맥박이 미약하게 뛰면서 숨도 아주 가늘게 이렇게 숨을 쉬고 있어요. 그 왕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편작이 그럽니다. 지금 요대로 요 상태대로 가만히 놔두고 내가 탕약을 제조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는데 여기
그 어휘를 한번 데려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휘를 데려왔어요. 그 어휘한테 물어봅니다. 요러요러한 약재가 있는가? 아, 그러니까 약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작이 물어보는 약재는 일부 몇 가지는 이제 그 왕궁에 있는데 나머지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약재가. 그래서 이제 그 요 편작하고 노자하고 그리고서는 여기에서 이제 그 병사들 20명을 그 백나라 병사들 20명을 뽑아가지고 화산으로 그 함곡관 옆에 있는 화산이 그 명산이죠. 지금도 이제 거기에 약재가 이제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약재가 그냥 거기에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지금보다. 그 이제 화산으로 그 약재를 구하러 갑니다. 그 이제 약재를 구하는 과정, 그 약재를 구해가지고 오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